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구식 교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으셨던 분이에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기남 개건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한테 감사하시지 마시고요.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독감인가요? 코로나인가요? 감기 몸살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기남 교수님을 현근택 변호사님의 감기 몸살 덕분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덕분입니다. 뉴스쇼에서 현 변호사가 마음이 아픈가 봐요, 많이. 왜요? 요즘 상황이 너무 상황이 답답해서. 아유 왜 그러세요?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현 변호사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말 사이 아주 다이내믹했습니다. 예. 앞에서 김기현 의원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뭐 김기현 의원은 지금 뛰고 있는 선수니까 아마 저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나경원 의원과 이 대통령실의 대립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씀하시기 좀 껄끄러우셨을 것 같고 두 분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실 간의 이 정책 대립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 교수님?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죠. 나경원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의 네.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사가 되니까 바로 몇 시간 만에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직접 나서서 예, 브리핑을 해서 대통령실과 입장이 다르다, 예, 불쾌하다 이렇게 했고 또 그 뒤로 또 계속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그 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보였지만 이제 해석으로는 대통령실 분위기가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해석까지 지금 가능해졌는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때는 지났다. 나갈 거면 나가고 아닐 건 아닌 거라고 이번 주초 내에 정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요. 그 시간을 일단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주저앉게 되면 그 모양새도 이상하게 되고요. 예, 그렇다고 출마하려면 출마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나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초 주중에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마할지 말지를 가부간에. 단호하게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몰린 거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아니 그냥 이건 틀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당대표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는 나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분이라 지금 뭐 시원하게 말씀 못 하시는데 두 번째 변수는요. 하나가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직접 브리핑한 게 과연 온당한 처사였느냐. 그건 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좀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나라고 민심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장년대 힘을 실어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확정한 것도 아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것이 과연 과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세간의 민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좀 약간 이례적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주 52시간 노동 문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 발표했다가 바로 또 뒤집힌다든지, 추경호 부총리가 했던 얘기가 바로 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된다든지. 지금 앞서 앵커께서 정책 대립 얘기했습니다만 대립이라기보다는 정책 혼선으로 보는 게 맞다.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정책적 입장 발표 또 아이디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뒷날 면박을 주는 수준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해석밖에는 안 된다. 나오지 마라.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예. 사실상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관저에 초청해서 부부동반 만찬도 하지요. 또 최근에 권성동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물론 지지율이 깡패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낮은 지지율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권성동 의원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당심 민심보다 더 앞서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면서 결국은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마지막 과정이 지금 예.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치적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보여집니다.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개인 의견. 나경원 의원은 그 관료 출신도 아니고요. 정치인 출신입니다. 네. 본인이
어떤 정치적 위상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어정쩡하게 포기하기보다는 여기서 주저앉는 것보다는 예. 과감하게 레이스에 나서서 완주함으로써 예.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려고 하는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마 고할 거다. 여기서 스톱해버리면 예.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말 그대로 나경원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이게 그 상징성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저는 그런 우에 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고우냐 스톱이냐? 정 교수님은 고우, 김규식 교수님은 고우냐 스톱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 정말 김장현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친윤을 교통정리하려는 의도로 했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훨씬 더 그것보다 역작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정기람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몰아붙이면 그거밖에 나경원 없어요? 의원이 갈 데가 없어요. 아. 저기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퇴로가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대가 약하다면 고개 숙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라는 사람 여기서 꼬꾸라지면요 정치적 미래가 상당 부분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의 저런 과도한 압박이 오히려 대통령실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과 네. 전혀 다른 결과로 몰아가는 제가 볼 때 정무적 감각이 별로 없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몰았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경원 전 의원이 네, 네. 사실 이제 고민은 있을 거예요. 네. 윤심은 뭔데 당심은 일이잖아요. 네. 거기서 고민이 있는데 과연 그 나경원 의원의 지금 현재 지지율이 윤심에 맞서는 그림, 뭐가 대통령실의 의지가 거의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출마 불출마했던 권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고 나간다. 그래도 과연 그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최고의 고민이겠죠. 고민일 거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러니까 뭐 희망사항의 얘기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는 그쪽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예견을 하셨는데요. 보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안에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자,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를 좀 듣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방송에서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를 하는 데까지 하고 이어지는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 더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예고드리면서 김 교수님 뭐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 다시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서요. 1월 임시국회가 이례적인 모습인데 대놓고 방탄국회로 하한가를 잡아왔습니다. 대놓고 방탄국회 아마 이 민주당의 임시국회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저도 뭐 상한가를 고르고 싶은데 정치 현실 자체가 늘 하한가를 고르게 되는 맨날 하한가요? 맨날 하한가. 맨날 하한가일 것 같아요. 그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가 뚫린 상황, 그런 어처구니없는 안보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패는 안 고치고 창만 챙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대응 태세 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다가는 하한가가 아니라 네. 군사안보 라인 자체를 아예 상장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저는 우려 속에서 오늘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무인기 대응. 무인기 대응입니다. 상장 폐지다. 상장 폐지 될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요 얘기이신 거죠. 자, 김 교수님이 골라오신 이재명 대표 출석과 임시국회 얘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김기현 의원이 이미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이거는 방탄국회고 1년 내내 열 거다 두고 봐라. 그래서 정 교수님 답변을 바로 좀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요구된 것도 아니고 구속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 전제 위에서 방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어떤 범죄 판단을 하기에는 좀 빠른 시점이고요.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우선 출석한다는 것 자체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해왔었는데 저는 내일 검찰 출석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것은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1월 임시국회와 방탄국회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방탄국회 프레임을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건데 저는 방탄국회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고 아직 검찰의 조치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섣부른 판단이다. 체포동의안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검찰이 어떤 수를 던질지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죠. 네. 그러나 그동안의 성남 FC 건이라든지 그 기소 과정에서 보면 다른 어떤 성남시 관계자라든지 기업인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를 적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구속을
할지 안 할지는 현재로서는 좀 예단하기 어렵다.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방탄국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은 이미 그 관련자가 구속 기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진술이 다 거의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나 증거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소환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니까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다가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아까 김기현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됐어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구속됩니다. 이게 무슨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만 보는 게 아니고 범죄 혐의가 너무 중대하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가서 소환해서 조사받지만 계속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정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세게 부인하면 할수록?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그러면 이분을 신병을 확보해서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구속영장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체포동의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네. 일단 일단 성남 FC 사건의 범죄 혐의가 너무 명확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도 보듯이 충분히 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1월 달에 본래는 일을 안 하는 국회로 일단 1월 달은 대부분 쉬는 게 관리했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1월 8일 날 정기국회 끝나니까 1월 9일 날부터 임시국회 하는 건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사죠.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한 일주일은 쉬고 하든가. 설 지나고 하거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말을 할지 난 궁금해요. 자, 딱 8일 날 끝나니까 9일부터 임시국회 하는 게 그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전례도 많이 있어요.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를 받습니다만 네. 방탄국회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인한 이른바 안보 위기 상황. 대단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은 더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의 또는 대북 북한의 어떤 만행에 대해서 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다든지. 상임위 차원에선 좀 어려운.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한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안보 참사 얘기합니다만 용산의 이태원 참사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수부대 수사 이미 꼬리자르기 수사 다 전락해 버렸고 국정조사 특위 진행 중이었는데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 보고서 채택해야 되죠. 또 지난 예산국회 처리하면서 그렇게 미뤄졌던 일몰 법안들, 민생 법안들 이거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국회라고 하는 여당의 그 프레임을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왜 9일부터냐고요? 아니 그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합의가 안 된 거죠. 지금 민주당 일방 소집했잖아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여야가 저는 논의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소환이니까 10일 날 소환 뒤에 해도 충분하죠. 그럼 자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9일부터 하는지 그 부분을 저는 민주당에 설명을 할 때 국민들이 납득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모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임시국회를 하고 설 전까지는 좀 그렇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왜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구속 당당하다니까. 체포동의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미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구속 사유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유일하게 있다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자, 그러나 과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들이 광고비를 이렇게 수주하는 형태로 자치단체들이 지역사업을 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저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왜 얘기했냐. 자, 검찰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핸들링할 가능성이 높다. 왜?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국회에 내고 그러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러면 방탄 프레임은 계속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좀 그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검찰이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탄 국회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별개로 치더라도 스스로 지금 방탄국회를 염두에 두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국회를 열어야 될 이유는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지 모른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방탄국회를 9일부터 연 거지. 이 이야기를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 본방송에서 정기남 교수 골라오신 하한가도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인기 대응 하한가 넘어서 상장 폐지 지경이다 하셨어요. 짧게 그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집권 여당이와 지금 대통령실이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수도 상공이 뚫린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북한의 무인기 부대를 보내겠다 또는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북한을 향한 어떤 그 창만 지금 던지고 있다. 실효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창만 던진다. 거기다가 더불어 오히려 그 책임 전가에서 더 뛰어넘어서 네. 심지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또 북한 내통설, 또 전 정부 책임론 이렇게 이른바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재의 방공망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세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안보 불안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김우식 교수님, 그 김병주 의원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나? 이거는 내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라고 의심했던 거, 그거는 조금 과했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과한 거죠. 그건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본래 그때 김병지 의원만 국회에서 그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네. 한기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도 그게 의혹을 가졌다는 것이고 군 출신들은 다 당연하죠. 그 그리고 궤적 보면 언론도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영공이 어처구니없이 뚫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무인기가 서울에 왔다고 그러는데 서울 도심까지 온 게 아니냐는 거 언론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국방장관도 나와서 서울 도심은 뚫리지 않았다는 확신한다고 자기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거예요. 야당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 내통설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북한 내통설 얘기한 분은 또 삼성 장군 출신의 글쎄요. 신원식 의원이세요. 제가 신원식 의원님을 잘 아는데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분이신데 네. 아마 이제 그런 좀 과도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성 장군 출신과 삼성 장군 출신이 별들의 전쟁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는데 아무튼 이번 무인기 합참에서 지금 감찰하고 있는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좀 놀랄 일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방패 없이 창만 한다 그러는데 그 방패를 먼저 다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도 그 안보의 허점이 생긴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경로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예. 있고 그래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군 당국도 국민 앞에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경질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미 국방부 장관 감찰을 지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전시태세 검열반에서 지금 조사해서 나오는 예,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이게 이 내용을 알고서도 숨겼는지 아니면 좀 몰랐던 것인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지금 또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잖아요. 뭐 수방사하고 협의도 안 됐다 예, 그러고 예. 이런 것들을 좀 내부 감찰을 좀 고강도로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그런 다음에 인사조치가 필요하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군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려면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군 지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불가피하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문책?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그 경중을 가리겠습니다만 저는 뭐 작전과 관련돼서는 합참의장 또 뭐 지휘와 관련해서 또 보고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과 비슷합니까? 자, 수사 감찰한 뒤에 하겠다? 여기까지 본방송 마치고 댓글쇼 유튜브에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려고요. 오늘 앞에 김기현 의원과 인터뷰가 조금 길어지면서 뉴스닥 두 분이 조금 손해 보셨어요. 죄송해요. 김기현 의원이 워낙 지금 핫하잖아요. 그래서 얘기거리가 좀 많더라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이제 본방송 끝났으니까 조금 기지개 펴시고 네. 오늘 조금 긴장하셨죠? 네. 예. 뭐 처음이니까 또 이게 그렇죠. 당대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앵커이신 김현정 앵커와 최고의 또 논객 그렇지. 김근식 교수 앞에서 잘한다. 하려고 하다 보니 네.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긴장하신 분 치고는 너무 아이, 그럼요. 여유로워 보이시긴 하는데요. 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형호태 변호사님 감기 몸살은 확실한가요? 감기라고 그러는데 뭐 감기겠죠. 당분간 계속 좀 치료 좀 하시고 상황도 안 좋은데 나와서 할 말도 마땅치 않을 텐데 그 공간을 제가 좀 메꿔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이거 대타하시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아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쉬운 상황들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까도 잠깐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 방탄국회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그것이 물론 네. 여야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음. 그것이 대치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방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설사 음. 받더라도 거기에 갇혀 있더라도 이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해가 돼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일 것 저는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건데 뭐 방탄국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주당 공개가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소환에 응하기로 했는데 네. 내일이에요, 내일.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당당하다고 했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이런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방탄국회라는 이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게 하려면 괜찮습니다. 10일 날 당당히 하고 올 테니까 임시국회 15일부터 하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당대표니까. 이걸 왜 굳이 9일부터 한다고 하니. 오해 산다, 오히려. 아니어도 아니, 오해 산다. 당연히 오해를 사죠. 그것을 해명할 만한 변명이 없잖아요. 왜 9일입니까? 라고 설명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10일에 출석을 했다가 설마 야당 대표를 바로 신병 확보를 하는 충분히 일은 가능하죠. 왜 안 됩니까? 아 진짜요? 지금의 검찰이라면 어유 뭐 야당 제1야당 제가 대표인데 박근혜 대통령 삼성전자 이재용 헌정사에 회장 없던 있잖아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뭐 YS 제명한 거밖에 없다. 야당 예, 대표 한 건.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야당 네. 대표를 그때 제명해서 이제 당시 이제 11.6 사태까지 번지게 됐는데 예. 그런 똑같은 말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은 적도 없어요. 아 그런 야당 대표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 제1야당 대표 그런 야당들 뽑아놓고 어쩌라는 겁니까? 아, 뽑아놓고 신병 확보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9일부터 임시국회 연 거라고 당연하죠. 보세요. 왜냐하면 검찰에 소환되면 저는 뭐 소환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받아요. 피의자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예. 공범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예. 피의자로 받다가 진술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답변하고 근데 계속 이제 모르쇠로 일관할 거 아닙니까? 난 모른다 아니다 계속하면 예. 아까 말한 증거인멸은 아니, 범죄 도주의 의뢰는 없겠지만 증거인멸이 확실하겠구나. 정말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까 우리 정기랑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는 신병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하면 소환 조사 받은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검찰이 그런 무리수를 줄 수 글쎄. 있을 것인가? 이제 제1야당 대표를 소환과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그러면 그것이 가져올 네. 때문에 야당 탄압, 정치 보복 뭐 이런 논리가 거세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정치는 끝나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상황을 검찰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론 또 신중론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문제를 당당하게 문제를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하고 또 이후에 임시국회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실정이나 안보 참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네. 지금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신년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가 이제 결국은 치열하게 어떤 뭐랄까 프레임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검찰 조사 당당히 받았다.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다. 그동안 방탄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가 사실은 많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털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쉬운 것이 자기 본인과 민주당을 분리해 주는 그런 대범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착한 정기랑 교수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게 만듭니까? 정기랑 교수 이런 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일체화가 돼버린 거야. 아까 그 김기현 의원이 뭐 싱크로나이즈 이야기하는데 네.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가진 사람이 싱크로나이즈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왜 그걸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못 푸는 것은 현직 당대표니까 민주당은 먼저 못 풉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풀겠어요. 다른 지금 사람은 상황에서. 말 못한다. 본인이 풀어야죠. 본인이 알아서 해주셔야 풀어줘야죠. 뭐 당장 당대표직을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내가 10일날 소환받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당을 제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일부터 임시국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합니까? 오케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할 말 있을까요? 자, 이재명 대표가 뭐 당의 총재도 아니고요. 국회 일정과 관련돼서는 원내대표가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임시국회를 열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방금 된다는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이를테면 당과 이재명 대표를 좀 분리하는 저는 그런 계기는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당 대표 측에서 내려놔라 또는 뭐 왜 그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냐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대로 또 대응을 하면서 네. 그런 판단들을 저는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는 설 명절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예. 대표와 당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이런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대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 상황이다. 설까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 내일 정성호 의원이 출연을 해요. 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내일이 이제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날이니까 저희가 초대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요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고 김만배 씨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예. 김만배 씨가 과거 한 2019년 뭐 2020년 요때 기자들한테 지금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한결에 9억 원. 근데 이제 이게 그분들은 돈 거래를 한 거다. 돈을 빌린 거다. 집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빌린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태긴 합니다만 어쨌든 9억 원 돈 거래. 그다음에 또 어디였었죠?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네. 채널A 기자는 구두 받았다고 하고까지는 지금 알려졌는데 그 외에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돈을 뭐 받거나 거래하거나 이런 걸로 지금 알려지고 각 회사에서는 업무 배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김 교수님, 네. 뭐 좀 취재 좀 해보셨어요? 들으신 얘기 있어요? 글쎄요, 뭐 저도 들리는 얘기 예전부터 대장도 사건 터졌을 때 김만배 씨가 그 이제 머니투데이 이제 법조팀장이었지만 네. 기자 신분을 유지했지만 기사도 별로 잘 안 쓰고 기자인데 기사 안 쓰는 네. 기자. 그러면서 사실은 기자에게 촌지 주는 기자라고 기자 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기자한테 촌지 주는 기자?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대장동 일당이 김만배 씨를 영입할 때도 네.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정영학과 남욱 등등이 오래전부터 대장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가 하다 안 되고 그러는데 김만배 씨 영입해서 법조에 발이 높고 또 언론에 발이 높고 네. 그래서 아마 대외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영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대외 업무가 뭐겠어요?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늦게 드러났습니다만 같은 언론사에 있는 기자분들한테 이러저러한 만약에 네. 그 혜택과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드러나면 제가 볼 때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드러난 게. 김영란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사실은 이게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근데 그 받을 당시는 기자가 기자한테 동료가 동료한테 뭔가 글쎄요, 그건 법률적으로 꼬아주든지 사주든지 한 거여도 걸리나요?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사 나온 게 골프 접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에서 그러니까 뭐 같이 골프를 네. 치고 나서 골프 네. 치면 100만 원씩 100만 원 줬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동료들한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명백한 저런 향응 제공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기자들은 저는 뭐 저도 취재 좀 오늘 해볼게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같은 선배인데 선배니까 돈 내준다고 생각한 거죠 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머투 한 사람은 뭐 어디 이렇게 같은 선배인데 같이 기자를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로비가 아니고 그냥 친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왜냐면 대장동 이거 전혀 모를 때니까. 실제 근데 그렇죠. 끝났는데 네. 100만 원을 준다? 이걸 어떻게 받았을까 그러면? 그럼에도 무슨 생각? 부적절한 거지만 네. 일선 기자들이 김만배 기자와 동행하면서 네, 네. 사실은 뭐 거의 트렁크에 현금을 싣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김만배 씨가. 네. 그러면서 후배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후배 기자들의 가정사라든지 예. 또 어려운 현실 예, 예. 얘기를 들으면 정말 고민이 많지 않느냐. 내가 이건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선의를 당시는. 뭐 빙자한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 선배가 자연스럽게 후배들을 챙기는구나. 예. 저는 이렇게 아마 언론사 기자들이 그 좀 무감각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잘 챙기는 선배면 100만 원을 야 너 생활 힘들지 뭐 이런. 그러나 이제 이게 와.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충격적이고 좀 참담하다라는 게 언론인들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요. 적은 돈도 아닐 뿐더러 그럼요. 또 김만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이후에 뭐 대장동 이전이긴 합니다만 예, 예. 또 대장동 이후에도 지금 이게 진행돼 왔던 거 아닙니까? 최근 그렇죠. 언론인 간부 같은 경우 물론 이슈가 터진 후는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대장동이 진행 중일 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좀 취재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이해 충돌의 어떤 그 원칙이랄까 이런 것들 충분히 회피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을 너무 무감각하게 형님 동생 하면서 이런 그 좀 뭐 끼리끼리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너무 좀 그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사전 정지 작업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외 업무란 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안 칩니다. 아 그래서 안 골프를 못 치시다. 쳐서 안 치는 건 아니고 못 칩니다. 안 맞아 뭐가 공이 안 맞아. 아 그래서 안 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들 막 보면은 골프를 치고 나서 트렁크를 확 열면 거기에 이제
명품 신발들이 쭉 있고 한 켤레 골라가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들리는 소문들이. 최근에 저는 그 일선 기자들로 볼 때는 대단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요즘 기자들은요, 젊은 기자들은요, 다 이를테면 골프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예. n분의 1입니다. 네. 자기 비용은 자기가 계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 그런 일선의 기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 그럼요. 이런 일부 기자들 때문에 그런 일선에 있는 후배 기자들까지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비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 얘기 들어봐야겠지만 신발 받고 혹은 뭐 몇십만 원 받고 이런 경우는 진짜 부자 선배가 내가 힘든 거 알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그 당시에 처음 있었을 시작은 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랬을 것 선의로 뭐 생각하고 6억 9억 이건 말도 그렇죠. 안 되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뭐 선물 주고 이것저것 좀 사주고 이런 건 당연히 좀 넉넉한 선배 기자가 후배들 밥 사주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상속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이렇게 예, 소문이 났으니까 인간적인 관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처음엔 그런 선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정기남 교수 말대로 그게 예. 100만 원 현찰을 받고 뭐 그건 말도 명품 안 돼. 구두를 받고 응. 뭐 골프 칠 때마다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이제 그 선의에 기대서 사실은 그 범죄 혐의에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게 이어지고 그렇게 소문이 막 나면 좀 의심을 했었어야 그렇죠.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의심을 했었어요. 언론사 간부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이 대출이 막히자 네. 얼마를 좀 달라. 네. 뭐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럼요. 일이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별개로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사과문도 게재를 했던데 맞아요. 다른 업무 언론도 배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사건 실체에 대해서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뭔가 자성하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만이었겠는가? 그렇죠. 그럼요. 그것도 한번 의심해봐야죠. 그럼요. 어디까지 사전 정지 작업을 했는가에 대한 요것도 이 정도 치밀하게 했으면 이거는 어디까지 했을지 요것도 파봐야 될 문제라는 거. 오늘 요 얘기까지 하고요. 정기남 교수님. 시간이 좀 훌쩍 지나가지고 오늘 갑자기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뒷시간까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근택 교수님 이렇게 변호사님 힘드신 날은 정기남 아, 교수님 네. 예, 원래 기꺼이. 이게 대타 타율을 높인 다음에 정규 타선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저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구식 교수님도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저걸 쳐야 끝나. 종 치고 나면 박수 같이 치시면 돼요. 예, 우렁차게.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